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예계의 이면에 숨겨진 가정폭력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진실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연예인이라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더 큰 고통 속에서 침묵해야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들은 단순히 연예계의 가십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할 것입니다. 먼저 이경실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실 씨는 1992년 비연예인 송광지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2003년에는 이경실 씨가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그녀는 결국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실 씨는 두 자녀를 위해 남편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당시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폭력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연예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 폭력과 이혼의 후유증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이미영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영 씨는 2006년 동료 배우 이창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불과 10일 만에 그녀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도 몇 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결혼 이후 폭력의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정희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정희 씨는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은 서정희 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32년간의 결혼 생활은 2015년에 합의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서정희 씨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겉으로는 행복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낸시랭 씨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낸시랭 씨는 2017년 왕진진 씨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왕진진 씨는 거짓말과 폭력, 협박으로 그녀를 심리적으로 극도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그는 낸시랭 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녀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사건은 그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화 씨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씨는 18년 동안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녀들 앞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자녀들까지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밝혀지며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미화 씨의 이야기는 가정폭력이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연예계에서도 가정폭력의 피해는 심각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정폭력의 실태를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폭력의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해자를 무너뜨립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며 그들은 폭력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폭력의 주체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는 경제적, 정서적 의존 관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편견과 두려움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폭력의 반복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폭력 사례들을 보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지원은 물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폭력의 심각성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성인들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나 단체들은 피해자가 더 이상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상담센터와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가정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